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6월 1일 K리그 국내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남 아산 대 김포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충남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최전방 김종민은 제공권과 세컨볼 집중력에서 강점을 보이며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교원과 데니스는 측면을 넓게 벌린 상태에서 대각선 침투를 시도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든다. 정마훈은 중원에서 수비 조율과 공격 전환의 키플레이어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전진 패스 정확도가 높은 편이다. 측면 풀백의 오버래핑 빈도도 높아 공격 시에는 2선이 아닌 3선까지 적극적으로 올라오는 장면이 자주 목격된다. 이어서 김포의 포메이션은 3-5-2이며 루이스와 플라나를 활용한 투톱 시스템은 빠른 속공 전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앙의 최재우는 넓은 활동량으로 연결 고리를 만들어주지만 수비 전환 시 위치 선정이 불안정한 단점이 있다. 후방 빌드업 시 좌우 윙백 간 연계가 느슨해 볼 전진이 더뎌지며 중원과의 간격 유지에 실패하는 경우가 잦다. 결국 1차 압박이 실패하면 수비가 급격히 내려앉게 되고 그로 인해 라인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 충남 아산은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통해 상대의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중원과 측면의 연계 움직임이 활발해 점유율 기반의 주도권 확보도 기대된다. 반면 김포는 후방과 중원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어 전개가 단조로우며 라인 간 커버 부족으로 인해 실점 리스크가 매우 크다. 경기 초반 주도권을 내줄 경우 김포는 후반전까지 만의 기회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경기 충남 아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김천 상무 대 수원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천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유광현은 골 결정력과 연계에서 팀 내 확고한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김승섭은 측면에서의 스피드와 크로스 타이밍 조절이 뛰어나고 이동경은 중원에서 전개와 공간 활용 능력의 강점을 지닌 자원이다. 정정용 감독 체제 하에서 김천은 시즌 초반부터 포백 기반의 전술을 일관되게 유지해오고 있으며 수비 간격 유지와 라인 조절, 전방 압박 타이밍 등에서 조직적인 움직임이 안정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특히 미드필더 라인의 간격 유지와 측면 커버 속도가 빠르며 후반에도 일관된 체력 운영을 유지하는 편이다. 이어서 수원FC의 포메이션은 3-5-2이며 사박은 전방에서 침투와 제공권 모두 활용 가능한 자원이다. 안데르손은 좌측에서의 드리블 돌파가 강점이나 크로스 완성도와 연계에서는 기복이 있다. 루아는 중원 전개에서 전진성은 있지만 수비 전환 구간에서의 위치 선정이 다소 불안정하다. 김은중 감독은 시즌 초반 포백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왔으나 최근 들어 3백 전환을 시도하며 전술의 핵심 축을 바꾸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전술적 안정성 부족을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졌고 수비라인 간격 붕괴와 전방 빌드업 단절이 반복되고 있다. 조직력 완성도 면에서 수원FC는 현재 김천보다 확실히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김천은 정정용 감독 체제 하에서 포백 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안정된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다. 수원FC는 3백 전환 이후 전술 혼선과 수비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경기 주도권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매치는 조직력과 전술 일관성이 강한 김천 쪽으로 기울 수 있는 흐름이다. 이번 경기 김천 상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로 포항 스틸러스 대 강원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항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이호재는 제공권과 마무리에서 안정적인 전방 피니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르지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능하며 피지컬을 활용한 1대1 돌파로 상대 측면 수비를 흔드는 자원이다. 오베르다는 활동량과 압박 범위가 넓어 미드필더 진영에서 기동력을 바탕으로 경기 템포를 주도한다. 전방과 중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으며 최근엔 수비 라인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경기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상황이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점유율과 기세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며 강한 압박 후 빠른 역습 흐름이 위력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어서 강원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가브리엘은 돌파력과 전방 침투가 준수하지만 제공권 및 압박 회피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 김경민은 세컨볼 낚아채기에는 능하나 전방 연계와 마무리에서 기복이 있으며 김동현은 중원에서 전개보다는 커버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풀백 이유연은 수비 시 위치 선정과 1대1 대인마크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피지컬 대결에선 조르지를 상대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으로 중원 조직력이 상대에 비해 떨어지며 경기 주도권을 내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비 시 하프스페이스 대응과 커버 속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자주 노출하고 있다. 포항은 조르지를 활용한 침투 공격과 오베르단 중심의 중원 압박이 강하게 작동하며 홈에서 기세를 올릴 수 있는 흐름이다. 강원은 피지컬과 조직력에서 열세를 보이며 수비 전환 구간과 측면 커버에서 뚜렷한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경기는 포항의 경기 주도와 강원의 수비 불안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포항 스틸러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구FC 대 광주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구의 포메이션은 4-3-3이며 에드가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담당하고 있다. 한종무는 수비 라인에서 라인 간격 유지와 클리어링에 집중하며 요시노는 빌드업보다는 커버 중심의 수비 스타일이다. 김병수 감독이 새롭게 부임했으나 아직 대구 특유의 색깔에 맞는 전술 이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이다. 빌드업 속도가 느리고 중원 연결이 단절되며 전개 과정에서 실수가 자주 유발되고 있다. 특히 수비 전환 구간에서 전체 간격이 벌어지며 측면 수비가 쉽게 무너지는 구조다. 이어서 광주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헤이스는 활동량과 연계 플레이에서 활력을 불어넣는 자원이다. 아사니는 알바니아 출신의 특급 윙어로 인사이드로 파고들어 왼발 인프런트 킥으로 파포스트를 겨냥한 슈팅이 위협적이다. 이강현은 왕성한 활동량과 함께 후방 연계와 공격 전개까지 아우르는 멀티플레이어 유형이다. 이정효 감독 체제 아래 장기간 구축된 전술 구조가 안정적으로 작동되며 압박 타이밍과 공간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조직적으로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전개 완성도가 높다. 대구는 김병수 감독 체제 하에서 전술 과도기를 거치며 경기 내용이 정체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광주는 아사니와 헤이스를 중심으로 완성도 높은 공격 전개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 이번 매치는 광주의 전술 응집력이 대구보다 한 수 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 광주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수원 삼성 대 부천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원 삼성의 포메이션은 4-3-3이며 일류첸코가 전방에서 제공권을 기반으로 한 포스트 플레이를 주도하고 있다. 세라핌은 돌파력과 전진 패스가 장점이나 수비 전환과 후방 지원에 소홀하다는 약점도 지니고 있다. 이규성은 중원에서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상대의 압박에 취약하며 탈압박 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측면 풀백 이건희의 수비 집중력이 불안정하고 자주 뚫리면서 권한규가 커버로 나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그로 인해 중앙 수비 라인에 공간이 발생하면서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자초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 실점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후반 집중력 저하와 공간 관리 실패가 심각한 문제다. 이어서 부천의 포메이션은 3-5-2이며 몬타뇨가 박스 근처에서 세밀한 움직임으로 마무리 역할을 맡고 있다. 티아기뇨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크로스로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하며 공격 기회를 꾸준히 창출하고 있다. 카즈는 넓은 활동 반경으로 중원에서 수비 커버와 패스 차단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측면 윙백 갈레고까지 포함한 공격 패턴은 빠른 전환과 공간 침투를 활용한 다이렉트한 전개가 특징이다. 전방 압박 타이밍과 역습 전환이 날카롭고 후반전에도 상대보다 더 많은 활동량을 유지하는 편이다. 특히 수비 라인도 삼선이 좁고 응집력 있는 형태로 유지되며 일류첸코와 같은 고정 타깃형 공격수를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수원 삼성은 수비 전환 속도가 늦고 측면 커버가 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후반 실점 확률이 높다. 공격 전개도 단조롭고 제공권에 의존하고 있어 수비 전환 시 오히려 역습에 당할 가능성이 크다. 부천은 티아기뇨와 갈레고를 앞세운 침투형 공격을 중심으로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공략할 수 있는 전술을 유지 중이다. 이번 경기는 수비 조직력과 전개 효율성 모두에서 수원이 밀릴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이번 경기 수원 삼성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천안시청 대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천안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툰까라는 제공권과 압박 버티기 능력을 갖춘 타깃형 스트라이커다. 펠리페는 이선 침투보다는 중거리 위주의 공격 시도가 많고 활동량 대비 파괴력이 떨어지는 편이다. 명준재는 측면에서의 전진성과 볼 전개는 준수하나 마무리 패스의 정확도에 아쉬움이 있다. 전체적으로 템포 전환이 느리며 빌드업 구간에서 압박에 취약해 실수가 자주 유발되고 있다. 특히 수비 전환 속도가 늦고 풀백 간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공간을 자주 내주고 있는 흐름이다. 최근 3경기에서 득점력이 크게 떨어지며 전방에서의 연계 미흡과 수비 조직력 모두 불안한 양상이다. 이어서 인천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무고사는 제공권과 결정력 모두 갖춘 클래식 스트라이커 역할을 수행 중이다. 바로 오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한 드리블과 컷신의 강점을 지닌 자원이다. 이명준은 중원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율 능력이 뛰어나며 2선과 3선의 연결 고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특히 제르소는 박스 안쪽 공간 활용 능력이 탁월하고 상대의 수비 타이밍을 무너뜨리는 움직임이 정교하다. 압박 회피 후 빠른 전환이 가능한 구조이며 상대 수비가 벌어지는 구간을 공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수비 조직력도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세컨볼 회수 능력과 중원 장악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천안은 압박 회피 실패와 측면 수비 불안정으로 인해 반복적인 실점 구조에 노출돼 있다. 인천은 공격의 다양성과 수비 안정성이 모두 갖춰져 있으며 템포 제어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보인다. 이번 매치는 전체적인 짜임새와 효율성에서 인천이 천안을 상대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보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